중국의 대외 결제 비중에서 위안화 사용 비중이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는 패드나우를 통해서 달러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환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디지털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될 텐데, 여기에 대항마로서 이런 화폐가 디지털화되면서 즉 이 종이 화폐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점진적으로 화폐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CBDC, 예. CBDC 한국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진척이 되고 있다. 뭐 이게 가장 앞서 있는 게 중국이라고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었을 때 이제 우리 현물, 이 법정 통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을 하지 않겠냐. 여기에서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시죠. 예. 우선 지금 앞으로 벌어질 구도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의 법정 통화, 뭐 달러, 유로와 엔화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개발해서 먼저 치고 나올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사이드에서, 즉 가상자산 시장에서 지금 우죽순 생기고 있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이 얘기는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냐면, 미국이 이란을 제재를 하면서 2011년에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이란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작 놀란 것은 브릭스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브릭스 경쟁 공동체라는 건 여기는 중국, 러시아, 뭐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참여하는데, 이 나라의 특성이 대부분 반미 국가들이라는 이런 요소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당해서 이란 꼴이 날 수 있겠다라고 각성을 하면서 이 나라들이 자체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중국의 CIPS하고 러시아의 SPFS, 그다음에 인도의 SFMFS라는 그들 통화의 국제결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스위프트 시스템에 이제 대항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중국은 아시다시피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을 선제적으로 해서 이미 4년 전서부터 이 시장에서 이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위안화의 장점이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에서도 휴대폰끼리 부딪히기만 해도 이게 거래와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대1로 선상에 있는 국가들, 1대1로 선상에 있는 국가들이 자그마치 64개국이나 됩니다. 즉 내륙 그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뭐 저 초원 실크로드, 심지어는 저 북극해를 통과하는 실크로드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중국의 그 디지털 위안화가 이러한 나라들, 즉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의 인터넷 환경이 그리 좋지 못한 나라들에는 이 급속하게 전파될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위프트 시스템도 여기에 다시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도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를 했는데, 일단 스위프트 시스템의 가장 약점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늦고 수수료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위프트 시스템이 얼만큼 처리 속도가 늦었냐면, 보통 해외 송금을 하려면 이틀 내지 한 사흘 정도 걸렸습니다. 게다가 6단계를 거치면서 금액의 과다의 차이는 있지만 수수료가 자그마치 8% 내지 소액 같은 경우에는, 많을 경우에는 한 23%까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스위프트도 이제 자체 업그레이드를 시행해서 2017년에 스위프트 GPI라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이 서비스는 무역과 같은 대량 거래에만 이제 사용됐었는데, 내건 기치는 그간
보통 나흘까지 걸렸던 거를 하루 안에 처리하겠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다음에 고객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자기들이 처리한 송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만들겠다라는 걸 내세워서 GPI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 서비스는 사실은 R3라는 그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코다 플랫폼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매 거래용도 2021년에 스위프트 고라는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나름대로는 처리 속도나 수수료 인하에 이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들이 갖고 있는 CIPS 국제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들의 무역이나 대외 자본 거래에 있어서 지금은 위안화를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국의 대외 결제 비중에서 위안화 사용 비중이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즉 중국은 그들의 무역이나 자본 거래에서 이제는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달러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중국과 거래하는 나라들은 이제는 중국하고 거래할 적에 달러보다는 위안화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CIPS가 개발됐을 때 2015년 당시만 해도 여기 가입한 은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중국은행 11개하고 외국은행 8곳. 그래서 19개 은행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103개 국가에 1280곳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이 있고 다른 곳을 다시 통해서 들어가는 간접 참여은행들이 있지만 하여튼 CIPS를 활용할 수 있는 은행들이 정확히 100개국 이상의 1200개 이상으로 이제 늘어나서 지금은 활발히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위안화는 지금 브릭스가 몸집을 불리면서 회원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브릭스가 주창하는 공동통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그 러시아가 지금 중심에 서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디지털 위안화는 그들이 공동통화를 만드는 3단계 계획 중에서 2단계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는 이게 안보기구이자 경제 공동체의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상하이 협력기구 참여 국가 간에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이런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스위프트 시스템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리플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사실 기술적으로는 스위프트 시스템보다 굉장히 우수해요. 여러분들 그 리플을 써보셨는지 모르지만 리플은 순식간에 해외 송금이 되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을 이제 걸고서 이렇게 지금 힘겨운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건 한마디로 스위프트 시스템에 도전하는 걸 막기 위한 방책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프트 시스템은 앞으로 나올 각국의 CBDC와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디지털 화폐는 법정 통화보다는 훨씬 송금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에서도 앞으로 쉽지 않을 게 예상되고 그 다음에 현재의 CBDC 나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민간 사이트의 스테이블 코인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밀리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지금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이 달러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달러가 많이 쓰인다는 얘기하고 같은 맥을 이루고 있고 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 달러와 1:1 연동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담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담보의 대부분이 미국 국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의 시각은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달러가 많이 쓰이는 형태하고 같은 꼴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그 담보로 미국 국채들을 계속 지금 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립적일 수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이제 상개년도에 시험을 마치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될 텐데 여기에 대항마로서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이 각광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이 개발도상국들에서 굉장히 환영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알다시피 중남미 국가들은 그동안 많은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엘살바도르 국가 같은 데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리고 법정화폐로 채택은 안 했어도 온두라스, 아르헨티나, 쿠바 같은 데에는 비트코인을 공경화하게 그들의 화폐로서 사용하고 있고 특히 시민들이 이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란 같은 경우도 미국의 제재를 받다 보니까 지난해 수입을 할 적에 비트코인을 지불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를 아예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남미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자산입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자국 통화를 갖고 있으면 점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들은 주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흘러가자 최근에 미국의 연준이 페드 나우라는 걸 내놨어요. 올해 7월에 이런 시스템을 내놨는데 페드 나우가 뭐냐 하면 이게 실시간 지급결제 서비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은행에서는 일주일에 5일 그것도 이제 낮 시간대만 근무를 하면서 이 시간에 송금을 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페드나우는 이게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시스템입니다. 즉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혹은 야밤에도 언제든지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은행 간 거래 시스템은 사실은 이게 차액 거래 방식입니다. 은행끼리 주고받고 이걸 마지막 정산 시간에 그들이 주고받은 금액의 차액만을 정산을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페드나우는 그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총액을 주고받는 이게 총액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한 그 패러다임이나 그 기술 내용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페드나우는 철저히 미국 내수 거래로 한정해서 쓰겠다는 게 그 연준의 지금 의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페드나우가 블록체인 업체하고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앞으로는 페드나우를 통해서 달러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환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환전해서 쓸 수 있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도 지금은 그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중국이 치고 나오는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지금의 법정 통화를 이제 디지털 화폐로 가져가기 위한 이러한 그 준비 단계로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선 우리가 지금의 법정 통화 앞으로 본격화될 CBDC의 경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 앞으로는 우리가 지폐 없는 시대에 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제는 핀테크도 발전을 했고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화폐가 디지털화되면서 그간의 그 아날로그 화폐들, 즉 이 종이 화폐들은 이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디지털 화폐가 환전과 송금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처리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훨씬 싸집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딪히기 기능으로 인터넷 환경이 없는 곳에서도 거래와 결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개발도상국에 이제 급속하게 퍼져서 그들의 금융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지하 경제에 숨어 있던 돈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될 겁니다. IMF가 추정하기에 세계의 지하 경제 규모가 총 GDP의 한 20% 수준은 지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려면 이 돈들이 노출돼서 디지털 화폐하고 교환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한마디로 점진적으로 화폐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화폐 개혁을 하는데 사실 모든 돈들이 다 노출돼서 양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검은 돈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 돈들은 그렇게 바깥으로 노출되지 못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아닌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금의 이제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들어가서 이 CBDC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례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이제 커지는 그런 형국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예상하기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현재 법정 통화를 대체 나가는데 그 비중이 2029년에 이르면은 전체 위안화의 15% 정도는 디지털 위안화가 대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그 경쟁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CBDC에 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나 유로화 등 이런 법정 화폐와 연동됨으로써 이제는 가격 안정성이 굉장히 이제 우월해집니다. 게다가 송금과 수수료에 있어서 CBDC보다도 훨씬 싸게 갈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이 CBDC에 비해서 이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유가 우선 스테이블 코인의 해외 송금은 이거는 중간에 중개은행들이 들어설 필요가 없이 다이렉트로 보내는 은행에서 받는 은행으로 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개은행 수수료가 없어요. 단지 네트워크 사용료 건당 100원도 안 되는 소액을 주면은 아무리 큰 돈이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송금에 소요되는 시간도 35초면 끝나요. 즉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CBDC보다도 훨씬 송금 속도와 수수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환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계 화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지갑과 지갑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탈중앙화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을 하면서 디파이래거나 즉 은행을 끼지 않는 대출이나 예금 시스템 혹은 메타버스가 앞으로 만들 어떤 가상 생태계 같은 데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건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CBDC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력 측면에서 이제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 USDT, 즉 테더, USDC,
서클에서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달러에 1대1로 연동돼 있고, 이뿐만 아니라 코인게코에 등록된 스테이블 코인스만 해도 지금 현재 96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거대 상업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JP모건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 간 송금에 쓰이는 JPM 코인을 이미 2019년에 개발을 해서 지금 일일 한 10억 달러 수준에서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는 미국의 11개 민간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USDF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런 그 거대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업체의 대표 주작격인 페이팔도 스테이블 코인을 올해 만들어냈는데 PY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근데 이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에 갖는 강점이 페이팔을 이용하고 있는 그 활성 계정만 해도 4억 3천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4억 3천 개가 넘는 고객들한테 암호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이제는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이 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이나 일본 등 일국에서는 자국 은행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러한 여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이 이번 달에 유럽은행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올해 자금결제법을 시행함으로써 그들의 은행이 내년도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실용화시키겠다라는 목표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